내 안에 잠든 그인을 깨우라. 제1부 그인이여 깨어나라. 1장 운명을 개척하는 꿈.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운명이 있다고 믿고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벤저민 디즐레일리. 우리는 누구나 꿈을 간직하고 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라. 나는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어. 나는 뭔가 남과 달라.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세상을 멋진 곳으로 만들 수도 있어.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한때 원하는 멋진 삶에 대한 비전을 가졌던 적이 있다. 그것이 성취되길 바라면서 언젠가는 충분히 누릴 수 있으리라 꿈꾸었다. 하지만 좌절을 겪으면서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에 묻혀 살게 되었다. 어느새 그러한 꿈을 이루어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과 운명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를 잃어버린 채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이런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주는 것이다. 또한 내 안에서 잠자는 그인의 힘을 깨닫게 하고 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나는 내가 그렇게도 꿈꾸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 날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어느 날 로스앤젤레스에서 비즈니스 상담을 마친 후 나는 다음번 세미나가 열릴 오렌지 카운티에 향해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가고 있었다. 헬리콥터가 글렌데일 상공을 지나갈 때 문득 눈에 익은 고층 빌딩이 보였다. 나는 잠시 헬리콥터를 그 건물 위로 선회하도록 했다. 눈 아래 보이는 건물은 불과 12년 전에 내가 청소부로 일했던 바로 그 빌딩이 아닌가? 그 시절 나는 1960년형 고물 폴스바겐 자동차를 타고 다녔다. 출근할 때마다 혹시 자동차가 고장나지 않을까 걱정하곤 했다. 당시 내 삶의 초점은 어떻게 생존하느냐 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다. 나는 사는 게 두렵고 외로웠다. 그날 나는 자가용 헬리콥터로 그 건물 위를 선회하면서 생각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더니 그 시절 나도 꿈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결코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과거에 겪은 모든 실패와 좌절이 지금 내가 한 차원 다른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데 훌륭한 기반이 되었다.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비행하면서 돌고래와 파도 타는 사람들이 어울려 노는 광경을 목격했다. 아내 베이키와 나는 이 광경을 우리 인생에 매우 특별한 선물로 간직하고 있다. 마침내 어빈이란 마을 위에 이르렀을 때였다. 헬리콥터 위에서 내려다보니 세미나 장소로 가는 길에 자동차들이 교통 체증을 일으키며 1마일도 넘게 늘을 수 있었다. 마음이 좀 불안했다. 나는 속으로 제발 오늘 밤 무슨 행사가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끝나라. 내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다. 내가 탄 헬리콥터가 헬기장에 착륙하자 새로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내리려는 곳에서 경호원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저지하고 있는 장면이었다. 그제야 나는 진실을 깨달았다. 그 엄청난 교통체증은 내 행사에 참석하려고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참가 인원은 2,00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실내 경기장에 모인 사람은 자그마치 7,000명이 넘어 보였다. 그 경기장의 최대 수용 인원은 5,000명밖에 안 되었다. 헬기장에서 경기장으로 들어서니 수백 명이 나를 에워쌌다. 어떤 사람은 나를 끌어안으려고 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교육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말하려고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믿지 못할 만큼 놀라웠다. 한 어머니는 가인 행동 증후군이다. 학습 장애가 있었다는 아들을 나에게 소개했다. 그녀는 이 책에 있는 마음 다스리는 법을 활용해 아이가 먹고 있던 리탈린이란 약을 끊었을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로 이사해서 새로 치른 평가 시험에서 천재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여러분도 그 엄마가 이야기하는 아이의 얼굴을 봤어야 하는 건데 한 신사는 이 책에서 배우게 될 성공 조율 작업을 활용해 마약을 끊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50대 중반의 한 부부는 이 책에 있는 개인의 규칙을 배우기 전까지 15년이 넘는 결혼생활 동안 수없이 이혼에 대해 고민했다고 말했다. 어떤 세일즈맨은 6개월 만에 월 수입이 $2,000에서 12,000달러로 껑충 뛰어 올랐다고 했다. 또 어떤 기업가는 고급 질문법과 감정 다스리는 법을 활용했더니 지난 1년 반 사이에 회사의 수익이 $300만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요령의 한 여자는 이 책에서 자세하게 소개할 지렛대의 법칙을 활용해서 체중을 23kg 이상 줄였다면서 자신의 옛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나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혀 한동안 말문이 막혀버렸다. 5,000명이 넘는 청중들이 웃고 환호하며 사랑이 넘치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불현듯 나는 이것이 이제껏 내가 꿈꾸어왔던 바로 그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의심을 모두 벗어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이곳에 모였다. 그들은 변화를 원했다. 그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 전략, 철학,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느낌이 어떠했겠는가. 수많은 장면과 북받치는 감정이 파도처럼 나를 엄습해왔다. 내가 캘리포니아 베니스에 있는 10평짜리 독신자 아파트에 앉아 있었던 때가 불과 몇 년 전이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내 말은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내 의자조차도 길을 막네. 그래, 나는 울고 있어. 방황하고 있어. 왜 나는 항상 외로워야 하는지 원망조차 할 수 없네. 나는 닐 다이아몬드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던 시절이 떠올랐다. 세상이 나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었다. 내 인생 따위는 별로 중요할 리가 없다고 느꼈던 기억이 난다. 또한 나는 내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난다. 알았어. 나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현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야. 이젠 알았어. 그때 나는 내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내 삶을 하나도 남김없이 송두리째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절대로 내 능력보다 못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 결단이 나를 지금처럼 놀라운 미래로 데려다 주었다. 누가 꿈엔들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날 저녁 나는 온 힘을 다해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를 마치고 떠날 때 수많은 사람이 헬기장까지 따라와서 나를 존송했다. 그날 저녁 내가 받은 감동은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 내게 이렇게 멋진 선물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순간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헬리콥터가 풀밭을 떠나 달빛을 향해 올라갈 때 나는 나를 꼬집어 보았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과연 8년 전에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외로워하면서 삶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의 나란 말인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지 고민하던 그 가난뱅이 뚱보가 지금의 나란 말인가? 고작 고등학교 졸업장밖에 갖지 못한 새파란 애송이가 어떻게 이런 껍질인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 내 대답은 간단하다. 나는 소위 능력의 집중이라는 규칙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잠재 능력을 집중하면 즉시 그인처럼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잘 조정된 집중력은 마치 레이저 광선 같아서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것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다. 어떤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생각에 초점을 집중하면 그 분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을 개발하게 된다.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취미삼아 해보는 정도에서 그친다. 나는 인생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소한 일에 목숨을 매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의 하나는 우리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의 행동을 만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운명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한다. 나는 강렬하게 마음을 잡아 끄는 한 가지 질문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다.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이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과거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모진 역경을 딛고 일어나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풍요로운 환경에 태어나서 비만이 되도록 먹고 절망에 빠지고 때로는 마약 중독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 기감이 되는 삶을 살게 하고 무엇이 본받아서는 안 될 삶을 살게 하는가? 어떤 사람은 좌절한 채 삶을 살아간다. 또 어떤 사람은 열정적이고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나는 이런 끈질긴 집착은 다음과 같은 몇 개의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어떻게 현재의 내 인생을 의지대로 살 수 있을까? 오늘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와 내 이웃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지식을 더 발전시키고 배우고 성장하며 이웃과 뜻있고 즐겁게 그것을 나눌 수 있을까? 나는 아주 어릴 적부터 인간은 내면 깊은 곳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재능은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누구나 내면에 잠자는 거인이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누구나 깨워주기를 기다리는 어떤 재능과 자질, 자신만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특별한 것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것을 팔거나 혁신하는 일 또는 사업이나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해 더 크게 확장하는 재능을 타고났을지도 모른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만 편애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우리는 사람마다 개성 있게 창조되었다. 각자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경험할 기회를 동등하게 얻었다고 믿는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인생을 보람 있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죽고 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위해 공헌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 나는 내 생각과 느낌을 책과 테이프 그리고 방송을 통해 수천만 명과 나눌 수 있는 놀랍고도 특별한 기회를 갖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개인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가르쳤다. 국회의원, 대통령, 최고 경영자, 사장, 관리자, 영업사원, 회계사, 변호사, 의사, 정신과 의사, 상담원, 프로스포츠 선수, 학부모들을 도와왔다. 그리고 공포증 환자, 우울증 환자, 다중인격자, 심지어는 개성결핍증이 있는 사람까지 치료했다. 이제 나는 지금까지 연구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런 특별한 행운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 어떤 삶이라도 즉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관해 살펴보는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안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거인이 있다. 그 거인은 잠에서 깨어 눈을 뜰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이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능력을 발견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깨우고 싶은 것이다. 이 책에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지속적인 변화를 이룩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전략들이 소개되어 있다. 나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 여러분과 나는 한 뿌리에서 자란 영혼이라고 믿는다. 또 발전하고 싶은 여러분의 열망이 여러분을 이 책으로 이끌었다. 열망은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우리는 인생이 어디에 있는가에 상관없이 좀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이미 얼마만큼 성공했든 또는 얼마나 큰 도전을 받고 있든 상관없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지금까지 이룬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으며 또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뛰어난 전문 직업인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사업가로서, 어머니나 아버지로서 이미 운명적으로 자신만의 탁월함을 가지고 태어났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사실을 믿기만 할 뿐 아니라 이미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은 이 책을 구입했을 뿐 아니라 이미 특별한 일을 시작했다. 책을 읽고 있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책을 구입한 사람 가운데 그 책의 첫 번째 장을 다 읽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고 한다. 얼마나 끔찍한 낭비인가.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 위대한 책이다. 분명히 여러분은 대충대충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아니다. 이 책의 각 장에 있는 내용을 꾸준히 활용하다 보면 자기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울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했으든 끝까지 다 읽기 바란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배운 것을 매일 활용하기 바란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꼭 필요한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지속적인 변화를 창조하라. 변화가 진정한 가치를 지니려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다가도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실패한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할 때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 대표적인 예가 다이어트를 하다가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이다. 자신을 변화시키고는 쉽지만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참아내야 할 고통에 비해 그 보람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것이다. 나는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칙이 무엇인지 찾는 데 내 일생을 바쳤다. 우리는 앞으로 그 원칙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그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도 배우게 될 것이다. 우선 인생을 즉각 변화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기본 원칙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 기본 원칙은 간단하지만 기술적으로 잘 활용하면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성공을 위해 개인이 변화하는 일, 혁신을 통해 회사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일, 그리고 한 국가가 세계 속에서 그 위상을 객상하는 일, 이러한 변화는 모두 같은 예이다. 세상을 살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변화들이다. 1단계, 자신의 기준을 높여라.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우선 자신의 기준부터 높여야 한다.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내 인생이 진정으로 변화하게 된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곤 한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바꾼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대답한다. 나는 내 삶에서 더는 용납할 수 없는 것, 절대로 참을 수 없는 것, 정말 되고 싶어 하는 것을 모두 적었다. 나는 나 자신의 기준을 높였다. 그리고 절대로 그보다 못한 삶에는 만족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행동했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어내었는지 생각해보자. 역사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에이브러햄 링컨, 헬렌 켈러,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로사 파커스, 알버트 아인슈타인, 세사르 차베스, 혼다 소이치로와 같은 자신의 기준을 높여 위대하고 훌륭한 삶을 산 사람들이 많다. 누구나 그들이 보여주었던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자신에게 그것을 요구할 용기만 있다면 조직을 혁신하고 국가를 개혁하며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변화하는 간단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2단계, 부정적인 신념을 바꾸어라. 자신의 기준을 높이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 진정으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신념이 없으면 스스로 자신을 방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신념이 없으면 이 책을 읽으면서도 자기 안에 잠드는 거인을 깨울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을 것이다. 신념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해주는 확실한 명령이다. 그 신념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행동, 모든 사고, 그리고 모든 감정을 만들어간다. 결과적으로 신념 체계를 바꾸는 것이 인생에서 진정한 변화, 지속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핵심이다. 자신의 새로운 기준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것을 해낼 수 있고 해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해야 한다. 신념 체계를 조절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기준을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신은 절대로 가질 수 없다.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의 힘을 온몸으로 믿지 않았다면 과연 그 일은 성취할 수 있었겠는가? 간디가 자신의 내적 자원에 다가가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도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신념의 힘 덕분이었다. 활력을 주는 신념, 즉 확신은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위대한 성공 뒤에 숨어있는 그인의 힘이다. 3단계, 전략을 바꾸어라. 결심을 확고하게 지켜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려면 최고의 전략이 필요하다. 내가 지닌 가장 핵심적인 신념은 자신의 기준을 더 높이 세우고 스스로 그것에 대한 신념을 갖는다면 그것을 성취할 전략을 반드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간단히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책에서 말하려는 것도 바로 그점이다. 대개 가장 뛰어난 전략은 원하는 결과를 우리보다 앞서서 성취한 역학 모델을 찾아서 그들의 전략을 알아내는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핵심을 이루는 신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일 뿐 아니라 시행착오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서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조정하면 그보다 더 나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도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데 필요한 이 3가지 대원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의욕을 심어줄 것이다. 현재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일깨워 우리의 기준을 높여줄 것이다. 그동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부정적 신념은 바꾸고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올바른 신념은 강화시켜줄 것이다. 그리고 바라는 결과를 좀 더 세련되게, 더 빨리,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내는 일련의 내부 전략을 개발하게 해줄 것이다.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여러분의 개인 코치가 되려 한다. 코치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글쎄, 일단 코치는 코치받는 사람에게 관심을 둔다.
코치는 어떤 특정한 전문 분야를 여러 해 동안 연구해온 사람이다. 그리고 결과를 좀 더 빠르게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 코치가 제공하는 전략을 활용하면 즉시 극적으로 업무 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 때때로 코치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을 일깨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한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코치의 역할이다. 코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코치로서 여러분의 삶을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능력을 알려주려고 한다. 자, 이제부터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는 인생의 5가지 주요 분야를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집중해보자. 1. 감정 정복. 감정 한 가지만 잘 다스려도 나머지 4가지를 해결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다. 생각해보자. 우리는 왜 다이어트를 하는가? 우리 몸에 붙은 지방 덩어리를 좀 줄이려는 것 아닌가? 아니면 그 지방 덩어리를 줄여서 더 큰 에너지와 활력을 얻기 위함인가? 남들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자신감과 자존심을 최고로 키우고 싶어서인가?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즉각 효과적으로 감정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엄청난 개인의 능력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감정적으로 늘어지거나 기분 나쁜 감정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면 놀랍지 않을 수 없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조절 가능한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일시적인 처방에 의지한 채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 자신을 내맡기고 있다. 세계 인구의 5%도 채 안 되는 미국인이 전 세계 코카인 생산량의 50%를 소비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 미국인들이 맛에 대는 술값이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며 이게 미국의 국방 예산과 비슷하다면 매년 1,500만 명이 미국인들이 우울증 환자라고 진단을 받고 1년에 5억 달러 이상이 항우울증 약품을 구입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우리의 행동과 감정을 움직이는 게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어떤 감정이 활력을 북돋아주고 어떤 감정이 활력을 빼앗아가는지 또 그 2가지 감정을 제대로 활용해서 최고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다. 2. 건강 정복.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천하를 다 얻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날 때 활력에 넘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잠자리에 들 때처럼 여전히 피곤하고 온몸이 쑤시며 짜증스럽고 지겹게 하루를 시작하는가? 현재 우리의 생활 방식이 다음과 같은 통계 숫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 미국인 2사람 가운데 1사람이 순환기 대통질환으로 죽고 셋 중 1사람이 암으로 죽는다. 17세기 내과 의사인 토머스 포메스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이빨로 우리의 무덤을 파는 것처럼 영양분이 형편없는 고지방 음식으로 몸을 채우고 있다. 또한 몸속에 담배, 술, 마약 같은 독을 주입하고 있다. 텔레비전 앞에서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고 있다. 건강을 정복하라는 교훈을 잊지 말고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바란다. 그러면 남 보기에도 좋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상쾌한 느낌이 든다. 건강하면 활기차게 목표를 이룰 수 있고 내 인생은 내가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3. 인간관계 정복. 자신의 감정과 건강에 통달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인간관계이다. 즉 연인과 가족, 회사, 단체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바람직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혼자 산다면 배우고 성장하고 성공해서 행복해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3번째 분야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바람직하게 유지하는 비결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한 깨우침은 자신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이 인생이라는 게임의 규칙인지 그 규칙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달음으로써 시작된다. 그리고 중요한 기술을 다 익히게 되면 내면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연결된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원하는 소중한 체험, 예를 들어 서로에게 베풀어주고 있다는 느낌, 다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나는 내게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간관계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내게 필요한 모든 자원으로 통하는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자신의 성장은 물론 사회에 공헌을 하기 위한 무한한 자원을 제공해준다. 4. 경제력 정복. 미국인들은 65세 전후가 되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거나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은퇴한 이후 인생의 황금기에 빈털터리가 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현 가능한 계획이 뒷받침되어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 귀한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 책에서 소개할 네 번째 분야는 인생의 수학기에 어떻게 생존의 차원을 넘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뿐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가르쳐 줄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계속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고 돈을 더 벌면 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은 거대한 사회적 환상이다. 확실하게 말해두지만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압박은 점점 더 심해진다. 단순히 부를 추구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 압박에서 벗어나는 길은 경제적인 부가 행복을 위한 유일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신념과 마음속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경제력을 갖추고 안정된 삶을 살려면 우선 삶이 궁핍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필수적인 가치체계, 신념, 감정 등을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고 나서 목표를 정하고 마음을 평화로 가득 채운 다음 자신을 해방시켜 모든 가능성을 맛보고 가슴 뛰는 흥분을 느끼며 기도하면 세상의 인생을 이루려는 꿈이 구체화될 것이다. 5. 시간정복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다.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기서 나는 시간관리로 논하자는 게 아니다. 시간을 뒤틀고 조작해서 시간이 우리의 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간이 내 편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다섯 번째 분야는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유익한 것이 어떻게 장기적인 고통을 가져오는지 가르쳐 줄 것이다. 또한 진정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과 순간적인 욕구 충족의 욕망을 조절하는 법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아이디어, 창조력, 심지어는 자신의 잠재력이 완전하게 결실을 맺게 만들어주는 시간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가감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의지와 일이 지체될 때 그것을 견뎌내는 인내심, 그리고 필요하면 접근하는 방법을 바꾸는 윤생을 배울 것이다. 꿈을 실현하는 동안 우리가 내린 결정을 끝까지 추구하는 전략과 거기에 필요한 지도를 만드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이다. 일단 시간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사람들이 1년 걸리는 일은 가대평가하면서 10년이 걸리는 일은 얼마나 가소평가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인생은 완전하게 문제가 없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도 분명히 힘든 때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고통스러운 기간에도 배우고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성공을 향해 나아갔다. 나는 도전을 받을 때마다 내 인생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배워 활용했다. 그리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한 나의 능력을 끊임없이 키워왔다. 내게 맞는 삶의 방식이라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어울리라는 법은 없다. 내 꿈과 목표가 다른 사람의 꿈이나 목표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꿈을 어떻게 현실로 만드는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내가 배운 교훈은 개인의 일이든 회사의 일이든 성공을 이루는 공부는 같다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일종의 행동 지침서로 만들었다. 삶의 질을 높이고 그곳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기쁨을 높이는 교과서로 말이다. 나는 첫 번째 출판한 그인의 힘 무한능력이 이 세상에 끼친 영향에 대해 매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 책 또한 인생을 한 차원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롭고 독특한 내용을 알려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 기술을 익히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해 실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몇 가지 근본적인 주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 책을 반복해서 읽어가며 스스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해답을 발견하는 도구로 활용하기 바란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거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겠다.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당장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 특별히 엄청난 변화를 이루겠다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전략이나 모든 기술을 다 활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 하나하나가 개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다. 물론 모두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폭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거두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전략으로 가득하다.
그 전략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능력 있고 관심을 끄는 인물을 본보기로 삼아 체계화한 것이다. 나는 노먼 커즌스부터 마이클 잭슨에 이르기까지, 또 존 우든 코치부터 금융가의 마법사인 존 템플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기업체의 CEO부터 택시 운전사까지 사회의 각 계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독특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 인터뷰하면서 그들을 본받을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여러분은 이 책에서 내가 경험을 통해 얻은 내용뿐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내가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조금씩 발전하는 것을 즐기면서 모아온 수천 권의 책과 강연 테이프, 세미나와 인터뷰를 통해 얻은 내용도 보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인생의 어느 한 면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도록 돕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 책의 초점은 온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대인관계를 발전시키고 이를 뒤로 미루는 습관을 틀어버리면서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말이다. 이 모든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정말로 가치 있는 기술이다. 이 책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작은 변화를 이루는 순간이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지렛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직은 꿈에 불과한 인생을 실제로 창조해내고 그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어떤 문제라도 그 원인을 살피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손쉬우면서도 구체적인 전략을 배우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평소에 흔히 쓰는 단어 하나를 바꾸기만 해도 이미 습관화된 감정 패턴을 바꿀 수 있다거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던지는 질문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의 초점이 바뀌고 일상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신념 하나를 바꿈으로써 행복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한 많은 기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가장 깊고 진실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실현시키는 여행을 떠나려는 이때 여러분과 인연을 맺게 되어 참으로 가슴 벅차다. 인생은 우리가 받은 선물이다.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가 받은 특권과 기회를 이웃에게 더 큰 보답으로 되돌려줄 책임이 있다. 자, 이제 탐구의 여행을 시작하자.